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처럼 강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 타이밍들을 주면서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말 맛을 살리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절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같은 말도 보면 우리 주변에 똑같은 에피소드를 전하는데도 네. 얘는 말을 참 잘하고 얘는 말을 더럽게 못하고 재미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죠? 그거는 진짜 제가 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왜냐면 제가 에피소드를 재미없게 전하는 사람이어서 그걸로 맨날 전용무한테 혼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혼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무 옛날 얘기부터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설명충. 네, 제가 딱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지겹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에 핵심적인 부분만 딱 뽑아서 얘기를 해줘야 재밌는 건데, 이거는 저도 잘 못하는 영역이라 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맨날 어쨌든 혼나요. 재밌는 요소만 끄집어내서 딱 엑기스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외에도 뭐 끊어읽기랑 강조는 뭐예요? 이 끊어읽기와 강조는 어떤 그 설명을 할 때, 그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같은 말을 할 때도 강조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똑똑해지고 싶으면 김작가 TV를 봐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작가 TV라는 말을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김작가 TV라는 말을 강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첫 번째 방법은 크게 있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똑똑해지고 싶으면 김작가 TV를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해도 강조가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느리게 읽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똑똑해지고 싶으면 김작가 TV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강조가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쉬는 거예요. 김작가 TV 앞에서 쉬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똑똑해지고 싶으면 김작가 TV를 보면 됩니다. 맞아. 이래도 엄청나게 강조. 이런 1, 2초의 정적의 순간 사람들이 강조가 되죠.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섞어도 됩니다. 1번 더하기 2번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똑똑해지고 싶으면 김작가 TV를 보면 됩니다. 1번 더하기 3번으로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똑똑해지고 싶으면 김작가 TV를 보면 됩니다. 2번 더하기 3번을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똑똑해지고 싶으면 김작가 TV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해보면요. 각자 자기 입에 잘 붙는 게 있어요. 저는 2번 더하기 3번을 아주 잘 쓰는 편입니다. 잠깐 쉬고 나서 느리게 말하는 걸 잘 쓰는 편인데, 사람마다 참 다르기 때문에 다 연습을 해보고 내가 잘하는 건 뭔지, 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상대방들의 표정이 더 임팩트 있게 변하는 건 뭔지를 보면서 골라보면 돼요. 근데 이게 요 정도만 해봐도요. 참 뭐랄까, 말 맛이 살아요. 그쵸. 말이 살아있죠. 네. 그래서 흔히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할 때 대본을 잘 열심히 잘 짜서 써서 그대로 막 읽으면서 발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치 AI처럼 글자 하나하나를 똑같이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말이 좀 빠르게 흘러가야 될 때가 있고 좀 느리게 잡아야 될 때가 있고, 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처럼 강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 타이밍들을 주면서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말 맛을 살리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절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가 사실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강사 같은 분들인데, 강사 중에서도 이거를 제일 잘하는 분이, 저는 이게 사실 음악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악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음이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이걸 정말 잘하시는 분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미경 강사님. 김미경 원장님이 특히 뭐 원래 피아노 학과인가 음대 어쨌든 나오시기도 하셨는데, 각자 강사마다 다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김미경 강사님이 이제 콘텐츠를 제가 뭐 자막도 써보고 예전에 이제 강사가 저도 할 때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은 똑같은 말하기라도 뭔가 말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네. 비슷하게 김창옥 교수님도 그쵸. 그분도 음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게 되게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탑3 강사에 그분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자체가 이런 말의 높낮이라든가 느리고 빠르고 이런 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그게 사람들의 결국은 집중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말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제일 나쁜 말 같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있을까요? 넌 안 돼.
저는 정말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난돼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난돼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그 어떤 말들에 따라오는 말이, 야, 미안한데, 나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저 그때마다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나 기분 나쁠 거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말 뒤에 오는 말은 100%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맞는 말이면 다 해도 돼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뚱뚱한 사람한테 너 뚱뚱해 그러면 되고 키 작은 사람한테 너도 키 작아 하면 되고 뭐 그런 말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안 되잖아요. 우리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같은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싫어하는 말이죠. 저도 옛날에 많이 했던 거는 야,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할게. 하지 마요. 하면 안 된다니까. 뭐 지금까지 솔직히 안 했다는 거야, 뭐야? 네. 솔직히 말할게라는 말 자체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원래는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닥치라고. 그 말 하려고 할 때 닥치라고.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닥치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그런 말들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참아야 돼. 이걸 제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다고 해서 모든 말들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니까. 아니, 솔직한 게 뭐 자랑이에요? 솔직한 게 면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 밖에도 또 뭐 극단적인 표현 같은 건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요. 네. 요건 어떤 의미예요? 특히 이 극단적인 표현을 피해야 된다는 말은 특히 가족 간에 가족 간. 제일 친한 친구 사이에만 이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소중한 사람한테 왜 그 말을 하냐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정도 사이가 아니긴 하니까. 절대 안 하죠. 네, 특히 뭐, 내 사랑하는 사람, 우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남편, 와이프한테만 이런 말을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 자식들한테 합니다. 그렇죠. 서로의 뭐 애정과 그 애증 관계 같은 네. 것도 있고 하니까. 아니 뭐, 야, 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지 문을 닫을 거야? 아니면 뭐 몇 번을 말해야 치약 뚜껑을 닫을 거야? 내가 몇백 번을 말했니? 뭐 이런 말들. 내가 수천 번을 말해야 신발을 정리할 거니? 뭐 이런 말들. 아니, 그니까 신발 정리 좀 안 하면 어때요? 어떠냐고. 수천 번 말했던 신발 중에 한 번 했으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 뭐 내가 죽어야 이걸 할 거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말도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말들 다 하셨을 거예요. 지난 일주일 안에 몇 번인가 하셨을 겁니다. 맞아. 근데 이런 표현들은 왜 하셨냐면요. 그 언젠가 들었던 그 표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표현들은 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내가 언젠가 들었던 그 말이 평생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극단적인 표현들은 귀에 남아서 또 듣는 사람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언젠가 들어서 정말 몇십 년 전에 들어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상처가 된 그 말을 왜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봐도 알지만 내가 그 말을 들어서 내가 그 행동을 고쳤나요? 안 한다니까? 안 고친다고요. 어차피 안 고치는데 왜 그 말을 또 내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와이프한테 또 하냐고요. 어차피 안 고칠 텐데. 그럼 그럴 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하는 거죠. 안 고친다니까요. 지금 본인 가족사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 이거 진짜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흔하게 싸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치약 뚜껑 닫고 안 닫고 아니면 수건 펴서 널고 접어서 널고 이거거든요. 네네. 안 고쳐요. 집에서 아나운서님이 안 고치는 건가요? 사모님께서 안 고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기준을 나에 두느냐 상대방에 두느냐의 차이죠. 네네. 그러니까 치약 뚜껑을 닫는 사람들은 자기가 치약 뚜껑을 닫는 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치약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닫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 작가님도 자기가 닫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열어두는 사람은요. 네. 굳으면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는 편이세요? 저는 닫는 편인데. 저는 닫는 편이시고. 그러니까 열어두는 사람들은 굳으면 뭐 어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경우에 네 치약 내 치약 따로 두면 돼요. 이걸 굳이 열어서 굳은 거에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졌다. 너는 네 치약을 쓰렴. 나는 내 치약을 쓸게. 나는 촉촉한 게 좋으니 내 것까지 건드려서 열어놓지 말고 네네.
너는 네 치약을 써라. 그럼 제가 어려운 거 하나 던져볼게요. 많은 지금 제 주변의 부부들을 봐도 늘 싸우는, 다 사소한 걸로 싸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부부는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일상을 같이 하니까, 그 맨날 일어나니까. 어떤 부부가 빨랫감을 이제 한번 어떤 데는 이제 조금 여러 군데 던져서 약간 그 냄새 안 나게 약간 해놓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군데 다 모아서 냄새가 풍기잖아요. 그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이제 왜 좀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냄새 나게 하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덜 나게 하는 사람들이 막, 야, 그렇게 하면 냄새 나잖아 하고 했어. 그럼 요거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렇게 냄새 나는 게 싫으면 네가 치워. 하면 되죠. 그렇게 화내지 말고 네가 치워. 그게 싸움질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나는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그게 그렇게 보기 싫으면 네가 치워.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자주 빨자. 그럼 되죠. 뭐 화를 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정답이 다른 거다 보니까 네. 너무 내 기준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싸울 수, 사실 그것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습관이 다 다를 뿐이죠.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서운 게,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자랐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부터 한 30년 동안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30년 동안 자라온 내 습관이 옳다니까요.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면 나와 다른 건 그른 게 돼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지금 부부관계 얘기 나와서 연인 사이, 남녀 사이에 네. 좀 사랑받는 합법. 네. 요거 좀 뭐 팁 좀 알려주신다. 어차피 저는 나중에 이제 언젠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꼭 저한테 그렇죠. 되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김 작가 같은 분이 제일 위험하세요. 위험하다고요? 네. 왜냐면요. 김 작가님 지금 혼자 사시죠? 네? 봐요. 김 작가님 봐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죠? 네네. 혼자 산 지 오래됐죠? 네네. 돈도 잘 벌죠? 꽤 버는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 사는데 이미 상당히 익숙하시죠?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미 자기 삶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랑 연애를 하잖아요? 네. 그 연애를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한 2박 3일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2박 3일 자고 가는 것도 불편하실걸요? 이게 갑자기 나의 평화로운 삶에 던져진 어떤 불편한 며칠이 되는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삶에 어떠한 불편함이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게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과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시 사랑의 그거 빼고는 감정을 다른 느끼고, 얘기죠. 네, 이건 너무 좋지만 생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불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조차 즐기고 적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삶이니까. 다시 결혼하면, 왜냐면 그 사람도 다시 결혼하다니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다시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 오해하시겠어요. 저 안 돌아왔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약에 결혼한다는 거는 삶을 합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분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겠냐고요. 지금 김 작가님이 정말 자기 삶이 없는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삶이 있겠죠. 그분도 뭔가의 삶이 있고, 맞아요. 그분도 뭔가의 전문적인 직장이 있으시고, 그분도 어느 정도의 벌이가 있으실 거고, 그분도 어느 정도의 독립된 그런 게 있는 분을 만나실 테면, 그분도 김 작가님 못지않은 독립된 그런 평화로운 삶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김 작가님 못지않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는 건데, 너무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그 불편함을 조율해 나가셔야 돼요. 그럼 그 밖에 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남녀 관계에서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좀 뭐 제가 경상도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되게 싫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사랑 표현을 못하는 거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 표현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받은 사람도 사랑 표현을 내가 원래 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기가 받으면 기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받으면 기쁘면 자기도 그만큼 어느 정도 해주고, 그게 연인 사이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거라 당연하죠. 생각하거든요. 그 물랑루즈 명대사잖아요. 아 그래요? Love to be loved. 네, 물랑루즈에 나온 명대사. 저 그 말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경상도 사람이라고 사랑 표현 못하는 거 아니라는 말 100% 동의하고요. 아니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아우, 못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왜 그걸 경상도로 건드려? 사랑꾼 경상도 남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일부 그런 어떤 남자분들의 그 면피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저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 노력해야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행복할 때가 언젠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면 김작가 TV로 얘기한다면 김작가 TV님이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분이 김작가 TV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있죠. 김작가 TV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서로 잘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서 이분이 내가 얘기할 때가 즐거운 사람이다. 그러면 내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할 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일 때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하루, 이 사람의 인간관계, 이 사람의 직장 생활을 더 많이 얘기하게 나는 계속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나는 그럼 계속 희생만 해야 돼? 나는 계속 맞춰주기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맞춰주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행복한 커플들 보잖아요. 그럼 그 커플들은 각자 다 자기가 거의 7대3 정도로는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로 양쪽이 다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두 사람이 행복해요. 지금 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제 아내하고 한 제가 7 정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 와이프는 한 9 정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몇 살이 나시는데? 전 띠동갑이거든요. 저 같은 아저씨랑 살려면 근데 제가 7밖에 희생 안 하고 있으면 그분은 9 정도 희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서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근데 지금 정상이에요. 대화의 비중 얘기해 주셔서 좀 대화의 비중에서 이제 무슨 여러 회식 자리라든가 여러 사람 만났을 때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투머치 토커들. 네. 혼자서 대화가 한 8명인데 대화의 한 70%를 혼자 먹고 있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한테 좀 마이크가 비면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좀 주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100%고요. 8명이 있으면 나의 대화 지분은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8분의 1보다 많이 하고 있으면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둘이니까 제가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많이 해야죠. 손님을 오셔서 저는 듣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을 뿐이지 8명이 얘기하고 있는 그냥 우리 친구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있다. 나는 8분의 1을 얘기해야 되고요. 내가 더 많이 하고 있으면 느껴야 됩니다. 나 오늘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줄여야 돼요. 맞아요. 물론 예외가 있죠. 내가 오늘 무슨 상을 받아서 나 오늘 축하하는 자리야. 그럼 나 한 4분의 1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2배 정도. 그런데 내가 한 2분의 1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꼭 제발 이거 보고 느끼시는 분들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술자리에 가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느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자꾸 전화 받으러 나간다. 몇 명이 자꾸 핸드폰 보고 카톡한다. 몇 명이 구석에서 지들끼리 둘이 짠하고 건배한다. 이러면 얘들이 지금 내 얘기가 재미없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기 자체가 재미없다기보다 지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겪으셨군요. 이제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좀 심각하고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직업 특성상 제 일반 지인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저한테 뭔가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삶이 좀 비슷하니까 궁금한 것들이 별로 없는데 주변에 크리에이터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저한테 대화 비중이 오면 저는 좀 비중이 높아지면 제가 되게 미안해져서 넘기거든요. 이 사람한테 넘기고 이 사람한테 너는 그래서 어떻고 하는데 그걸 못 느낀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약간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면 무례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말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좀 무례한 우리 상사나 뭐 사이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표적이 좀 되기 쉬울까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의견을 계속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을. 네. 당연히 엄마가 더 잘 알죠. 뭐 너는 이 옷을 입는 게 더 좋다. 당연히 엄마가 더 잘 알겠지만 그거를 아이들한테 고를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게 계속 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의견이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교육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의견이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 작가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우리 모두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의견을
가져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보고 이런 습관을 길러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견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말투에서도 이게 묻어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네. 말끝을 흐리는 현상입니다. 뭐 어떤 거죠? 말끝 흐린다는 게? 말끝을 흐린다는 게 약간 이런 거죠. 그 제가 뭔가를 말하는데 그 말을 끝맺음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제 뭐야? 뭔 말하는 거지 지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 물 마실래? 커피 마실래? 그럼 아니 저는 뭐 대부분은 그냥 물 좀 이렇게 많은 거죠. 이러면 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커피 먹고 싶다는 거지. 되게 뭔가 모르겠잖아요. 자신감 없어 보이네. 네. 그리고 자신감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싶다는 게 물인지 커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엔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칩니다. 아예 그냥 맞아.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의견을 안 낸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같이 밥 먹는데 얘가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네. 점심 뭐 먹을래? 점심 뭐 먹을래? 점심 뭐 먹을래? 야, 얘는 중국집 가재. 얘는 저 한식집 가재. 야, 너 중국집 갈래? 한식집 갈래? 난 중국집도 좋고 저 한식집. 이러면 얘는 의견이 없구나. 그럼 중국집 갈래? 한식집 갈래? 이렇게 2명만 물어보고 결정을 한다니까요. 얘는 의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잖아요. 얘한테는 안 물어봅니다. 존재감이 없어지죠.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제 친구 사이에서는 그래 친구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회사면 다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의견이 없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의견이 없다라고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치게 된다. 고가도 낮게 평가받을 거. 그게 제일 억울한 점이에요. 그 고가가 낮아지면 능력이 없고 고가가 낮아지면 승진도 안 되고 그냥 회사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말끝을 분명하게 다까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가 어렵습니다. 이걸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처음에 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마음을요. 굳은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나는 오늘 분명히 다까지 하겠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해야 되고요. 특히 그 마지막 글자를 거의 스타카토를 하듯이 처음엔 힘을 줘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까지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에 회사에서 하는 건 힘들고요. 네. 친구 관계, 그치. 가족 관계 정말 가깝고 편한 사이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네. 나 이제부터 이렇게 말을 할 거니까 네. 나를 응원해 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네. 공적인 자리에서 더 네. 좀 하고. 공적인 자리도 가기 전에 그 다음부터는 나랑 별 관계 없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습을 해야 돼요. 맞아. 버스, 택시, 네. 편의점, 식당 이런 데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커피 마시러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까지 하는 거죠. 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을 끝까지 해버릇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족, 네. 모르는 사람, 직장 3단계로 연습을 어떻게 하면 보면 그 사람의 그 지금 말하는 수준에 맞춰서 난이도가 낮은 데서 어려운 데로 조금씩. 네 해보는 거죠.